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타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지은이는 캐런 케이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작가로 활약하고 있다. 명상, 영성 분야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전 세계 10여 개국에 번역 출간된 저서를 통해 650만 명이 넘는 독자를 만났다. 불행한 유년기, 첫 번째 결혼 실패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을 차례로 겪은 후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하는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인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통해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는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더 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쉴 새 없이 분통을 터뜨리고 어머니가 슬픔에 잠기는 이유가 나 때문인지 알아내려고 눈치를 살피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몰라서 부모님 얼굴을 뜯어보는 습관이 자연히 몸에 뱄습니다. 나는 두 분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거의 늘 두려웠습니다.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에는 불안을 떨치려고 공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서 겨우 15살에 나이를 속이고 백화점에 취직했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얼마나 자신감이 없었는지 몰랐을 겁니다. 두렵다는 말을 전혀 꺼내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15살 때 불안을 줄여주는 완벽한 물질을 발견했으니까요. 바로 술이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중독자처럼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바로 편안해졌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디로 가든 우리는 자신이 결정한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씁쓸한 인생을 살지, 달콤한 인생을 살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매 순간 평화로 대응할지, 두려움으로 대응할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관심의 초점을 타인에게 두곤 합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타인이 각자의 삶을 살도록 놓아두세요. 우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자신뿐입니다. 자신의 삶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다루는 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타인의 행동을 강제로 바꾸거나 통제하고 싶은 욕망은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불만을 끌어올립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타인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타인의 행동, 생각, 꿈, 문제, 성공, 실패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바람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자녀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는 결국 자녀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만 책임지면 된다는 것은 사실 매우 기쁜 일입니다. 내 삶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삶을 살고 자기 일을 하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놓아두세요. 그럴 때 비로소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평화로워지고 싶다면 타인이 어떤 인생을 선택하든 놓아두세요. 그리고 단 하나의 인생에만 마음을 쓰세요. 바로 자신의 인생입니다. 물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타인을 지레 멀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타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 관계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면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서부터가 상대의 책임인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안타깝게도 타인과 얽히는 데서 안정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주고 모든 행동을 함께하며 사소한 생각도 공유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 주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과의 사이는 관계라기보다는 의존이라 불러야 맞습니다. 언어적으로 심지어 신체적으로 공격당했다고 해서 당연히 대가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에서 나와 내 삶을 실제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은 사실 매우 적습니다. 일상에서 매번 의미 없는 다툼에 휘말린다면 우린 결코 평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삶에 끼어드는 것이 습관이듯 타인의 삶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습관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빠져나오는 습관을 연습해야 합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철저히 현재에 살아야 한다는 말을 이미 여러 번 보고 들었을 겁니다. 상투적인 말이 됐을지 몰라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과거로 빠지거나 미래를 향한 기대감으로 옮겨가면 우리는 후회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 다음 순간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는 곧 평화를 뜻합니다. 걱정은 현재에 살지 않을 때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반복하고 싶지 않은 과거와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미래에도 재현되리라고 예상한다는 증거죠. 마음은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 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멘토 역할을 하며 코앞만 보세요 라는 말을 자주 건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자신이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현재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자주 다니는 12단계 모임에서 매번 나오는 조언이 있습니다. 바로 단순하게 살라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걱정도 우리를 볼모로 잡을 일이 없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인식 변화입니다. 인식 변화란 세상과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특히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생각이라면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상태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계속 품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내가 한 생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지난 일에 대해 타인을 탓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을 바꿀 책임은 오로지 내가 져야 할 것이죠. 더는 부모님이나 남편, 친구를 탓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생각에 따라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은 우리의 정체성과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타인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매일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경험하는지는 모두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20세기 영적 지도자 에밋 폭스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을 변형하여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생각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폭스의 말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합니다.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내가 될 수 있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은 충분히 바꿀 수 있지만 우리는 오래된 생각을 고수합니다. 그 선입견은 부모나 교사,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영원히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을 때는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익숙한 사고 패턴을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상황 속에 있는 자기 모습, 이를테면 직장이나 가정, 친구들 사이에서 새로운 역할을 해내는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원하는 모습대로 자신을 상상하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의지로 행동하기보다는 인생과 상황에 맞춰 자신의 의지를 억누르고 반응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따라 행동하고 타인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도록 배워온 거죠. 하지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행동하려면 미리 생각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집중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한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반사적인 반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입니다. 반사적 반응은 피합시다. 대부분 문제를 야기합니다. 타인의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리 유혹적이어도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를 두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도 요청받지 않는 한 조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삶에 충실하려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바쁘죠. 거리두기만이 관계에서 적절한 태도입니다. 타인이 하거나 하려고 하는 일을 지적하거나 통제하거나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거리를 두세요. 그것이 애정을 담은 행동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각자의 눈과 마음, 가슴으로 이 세상을 경험하고 배우도록 두어야 합니다. 남 탓은 진실과 존중, 인간성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내 행동의 이유가 될 수 없고 나 또한 타인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행동을 계속 남 탓으로 돌리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여러 차례 벌인 군사 개입이 전형적인 결과입니다. 전쟁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언제나 다른 선택지가 있었지요. 우리는 우리가 벌인 수많은 싸움을 그가 그랬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정당화는 사실 핑계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또한 떠넘기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우리는
타인의 감정 기복에 갇혀 있습니다. 타인의 기분은 그 당사자에게만 한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타인의 기분은 바꿀 수 없습니다.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일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줍니다. 판단은 모든 관계를 망칩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판단은 항상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을 인식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판단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두려운가요?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바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자신을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할 때 생겨납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의견만 제시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대부분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판단하는 마음을 고집하면 우리 세상은 좁아집니다.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세상은 넓어집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한 평화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는 해를 입습니다. 평화는 단 하나의 방법으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바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죠. 상대와 의견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믿고 한 발 물러서세요. 마음속에 자아가 무엇을 말하든 신경 쓰지 말고 사랑과 수용만을 표현하세요. 친절하고 싶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대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 어떻게 대할지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비판하는 말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늘 반영합니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두려움이 말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역설적인 것은 타인을 판단할 때마다 우리가 벗어나거나 부정하거나 상대에게 투사하려는 바로 그 열등감이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에 대한 판단으로 마음을 계속 채우는 한 우리 자신에게도 사회에도 국가에도 평화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 큰 사랑으로 대하는 편을 선택하세요. 평화롭게 사는 것이 목표라면 평화롭지 않은 행동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그만두고 내려놓는다고 결단하세요. 바람직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참견하지 말고 물러나세요. 당신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개입하지 마세요. 누군가 진심으로 당신의 조언을 바라지 않는다면 말하지 마세요. 실수일 수도 있는 선택이라도 스스로 하도록 놔두는 게 상대와 우리 모두에게 좋습니다.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물러날 때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에 쏟을 시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동반자들의 의견, 태도, 행동이 나와 다르다고 느낄 때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위협을 억누르기 위해 상대를 통제하는 거죠. 위협이 클수록 더욱 통제력을 발휘하고 싶어 합니다. 친한 친구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할수록 삶이 더 고달파지더라. 사람이나 상황을 쥐락펴락하려고 들면 힘만 빠질 뿐입니다. 평온의 기도를 해보세요. 신이시여,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선택, 모든 경험, 모든 사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삶에서 스승이자 제자입니다. 관계가 조화롭기를 바란다면 타인이 자기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하트메스라는 연구기관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행동이 인간의 신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하트메스가 발견한 내용에 따르면 상대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상대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스스로의 행동에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은 다름 아닌 다정한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무례함은 대개 불안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불안을 들키지 않으려고 상대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수단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인간에게는 한 가지 과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과제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없다면 적어도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루만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일은 훨씬 쉬워집니다. 일부러 못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두려워하는 겁니다. 날마다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타인을 끌어내리는 일은 아주 빈번하게 벌어지고 매우 해롭습니다. 19세기 흑인 지도자 부커 워싱턴은 이러한 상황을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리면 나도 함께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 이마에 앉은 파리를 쫓으려고 도끼를 휘두르지 마라.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과 있든 간에 평화적으로 대응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치유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친절한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도 친절해지겠다는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면 우리는 세상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싸울까요? 왜 갈등을 일으킬까요? 바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감정, 즉 사랑과 두려움으로 움직입니다. 두려움은 여러 가면을 씁니다. 침묵, 뚱한 표정, 눈물, 폭언처럼 때론 신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어떤 만남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언제나 갈등을 악화합니다. 나는 30이 될 때까지 거의 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고압적이었던 아버지는 내 신념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을 때마다 미친 듯이 화를 냈지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싸웠습니다. 지금은 당시의 싸움이 우리의 두려움, 그러니까 내 안전을 염려했던 아버지의 두려움과 언젠가 아버지처럼 될까봐 걱정했던 나의 두려움의 결과였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싸움을 그만두어라, 한 번에 하나씩 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부터 영원히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 이 시간만큼은 싸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두려움의 소나귀에 잡혀있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내버려 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문화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세상은 한 번에 한 사람, 행동 하나씩 바뀌며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을 택할지 두려움을 택할지는 당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폄하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과거를 반복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며 필요하다면, 원한다면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정체성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승낙 없이 당신의 생각과 인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의견이나 태도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마음 먹은 만큼 행복과 평온, 평화, 자기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당신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을 긍정적으로 성장시키지 않는 생각은 지금 당장 버려버리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을 돌아다니기 시작하거든 입으로 후 불어서 날려버리세요. 나는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의 숨은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떠올렸을 때 행복하지 않은 생각이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떨쳐내는 편이 더 맞습니다. 내가 경험을 통해 배우고 또 배워야 했던 교훈 중에 하나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행동은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결국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들의 행동이 내가 한 행동이나 말과 실제로 연관이 있더라도 내 삶에 그 어떤 의미를 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 깨달음은 내게 매우 큰 교훈이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격이나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모든 경험에는 크고 작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마음이 더 열리며 저항감이 줄어듭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가르침과 영적 성장을 위해 의도된 것이며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이 미리 선택되었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놓아버리세요. 그렇게 잘 안 된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좋은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려라. 모든 경험에 감사하세요. 감사한 마음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혼란스러울 때는 어떤가요? 그런 경험에도 기꺼이 감사하게 되면 바로 교훈을 얻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믿기 힘들지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과거에서 특히 비극적이거나 우연처럼 보였지만 지나서 보니 중요한 전환점 또는 인생의 교훈이 되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전체 그림이 한 번에 드러나는 일은 드뭅니다. 감사하겠다고 결정한다는 것은 의심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기로 선택함으로 엄청난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화가 나고 상처가 되는 슬픈 상황에서도 말이지요.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하려던 행위를 검토하세요. 고려하고 있는 선택이 평화로운 경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정한 생각과 친절한 행동을 하면 평화는 나타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인상을 쓰기보다 웃는 편을 선택해 보세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자기 말이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 앞에서 포기하는 것도 친절한 행동입니다. 포기란 타인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내버려 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름의 미로에 갇히는 편보다는 평화로운 편이 낫다는 뜻일 뿐입니다. 옳다는 것은 관점에 따라 늘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싸운다면 평화로운 느낌을 절대 키울 수 없습니다. 논쟁을 벌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방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남에게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의견 차이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흘려보내세요. 평화로운 사람이 될지 옳은 사람이 될지 선택할 기회는 아마 하루에 수백 번은 있을 겁니다. 사실 자리를 피하는 것은 논쟁 중인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선택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데 열심인 자아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은 문제로 안 해도 될 논쟁을 매우 격하게 벌이곤 합니다. 나만 해도 과거에는 대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주제를 가지고도 격한 논쟁을 숱하게 벌였지요. 당시 나는 내가 옳아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고 상대가 마침내 내 말이 옳다고 동의하기를 바라며 악착같이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안의 불안이 옳아야 한다는 강박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극적인 사건에 휘말리거나 타인을 우리의 극적인 사건에 끌어들이는 일을 멈추면, 특히 이런 일이 오래된 패턴이었을 경우 정말 굉장한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이 한 걸음, 옳음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이 한 걸음을 떼려면 연습이 많이 필요하지만 평화로운 삶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의지가 있으면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의지면 됩니다. 의지는 강요나 통제의 뜻이 없는 참 부드러운 말입니다. 의지가 있다는 것은 새로운 상황을 예상보다 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생각이나 의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둘 의지가 있다는 거지요. 처음 포스터에 크고 굵은 글씨로 하루에 하나라고 쓰인 문구를 봤을 때가 기억나는군요. 무슨 일이든 그렇지만 특히 어려운 일을 평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얼어붙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에 하나씩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뿐입니다. 나만 해도 술과 약물에 손을 대는 패턴을 평생 바꾼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하루에 한 번씩 자제해 볼 수는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시도할 용기가 생겨났지요. 오래된 사고나 행동 패턴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하루만 약속해 보세요. 제법 할만해집니다. 딱 하루만, 그것도 원할 때만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원할 때만,
원하는 만큼만 변화해도 좋다는 겁니다. 감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동이나 태도, 의견을 언제 어떻게 바꿀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변화했을 때 가장 많이 득을 볼 사람 또한 우리 자신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정말 대단한 발상이죠. 해야 할 일을 아주 조금씩 늘려간다면 못 해낼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사실 삶은 훨씬 더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무엇이든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인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바꿀 시간표를 짜놓지 않습니다. 더 기쁘거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언제 시작할지는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각자의 삶을 산다는 말은 타인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대상은 무엇이든 몇 배로 커집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도 심각해집니다. 해결책에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지, 즉 문제에서 초점을 옮기려는 단순한 의지를 갖는 겁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중대한 문제 중에 인생을 위협할 만한 것은 드물죠. 대부분은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기로 선택하는 평범한 상황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반응하거나 과민하게 반응하는 습관이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부어 어느새 큰 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해왔던 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에서 발생하는 소위 문제들은 대개 우리를 간섭하는 자아의 소행입니다. 마음속에는 자아의 목소리와 조용한 평화의 목소리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자아는 늘 가장 먼저 말하고 시끄럽고 늘 틀립니다. 자아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즐깁니다. 신은 평화로운 해결책 안에 존재합니다.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일지는 우리가 선택할 몫입니다. 늘 통제 불가능한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면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그 상황이나 사람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때로 매우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책임을 대신 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타인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놓아두세요.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라는 문구는 우리에게 삶을 통제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행복하게 살겠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삶은 생각을 따라갑니다. 생각을 만든 책임도, 만들어진 생각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품는 생각, 우리가 키우는 인식은 모두 우리 스스로 고른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생각이 다른 생각을 선택하기를 막는 저항감뿐입니다. 행복한 삶은 자기 행동을 책임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변덕에 반응하는 대신 행동하는 편을 택한다는 뜻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대개 문제가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타인과 인생을 어떻게 대할지 생각하세요. 반응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타인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내려놓는 것은 개인적 해방의 궁극적인 형태입니다. 물론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타인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인생이 더 만족스러울 거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두려움이 그렇게 만듭니다.
충분히 연습이 된다면 우리 인생이 안정되거나 만족스러운 이유가 타인의 행동 때문이 아니며 그랬던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 선택된 여정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는 내 인생에서 빠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세요. 타인을 통제해서 내 옆에 있게 하려는 다른 이유는 불안감과 무력감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은 버려야만 하며 실제로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의 스승이자 제자이며 서로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배우려고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한다면 말입니다. 통제를 내려놓으세요. 더 쉽고 편안한 길입니다. 좋은 소식은 삶을 공유하면서도 서로의 경계를 허물지 않는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함께 나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해를 끼치는 방식은 너무도 많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여서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듣지 않는 일, 대꾸하지 않는 일, 눈을 마주치지 않는 일, 무시하는 일, 화를 버럭 내는 일, 그리고 아마도 가장 흔한 방식인 비판이 있습니다. 개인 사이의 다툼은 모두에게 해를 끼칩니다. 더 다정한 존재가 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친절하거나 변함없이 인정을 베풀고 다정하게 대하는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 똑같이 갚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평화로운 생각은 평화로운 사람을 만들고 평화로운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더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문제로 되돌아가며 우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일지 정하는 겁니다. 우리를 쥐고 흔드는 공격적인 자아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언제든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줄 조용하고 현명한 목소리인가요? 많은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라고 권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저 마음을 바꾸겠다고 하루에 한 번 다짐하기만 하면 당신은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로운 삶을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려놓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주변 사람을 더 평화롭게 대할수록 내가 사랑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압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두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를 찾길, 작은 마음의 변화로도 당신의 삶은 틀림없이 바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타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명상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널찍하고 좋은 펜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장님이 오셔서 양해를 구할 것이 있다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날 낮에 펜션 앞마당에서 4시간 동안 동네 마을 잔치를 하는데 앰프를 사용해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노래도 할 거라서 좀 시끄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의를 듣고 고요히 명상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상황인데 바로 앞에 마당에서 떠들썩한 마을 잔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마을 잔치가 우리가 펜션을 예약하기 전에 확정된 일정인지 혹은 예약한 후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약하기 오래전에 확정된 일정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 우리가 예약할 때 겹치는 일정이 있고 그 일정이 이러이러해서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해주지 않으셨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사장님은 묵묵부답이셨고 죄송하다고만 하셨습니다. 마을 잔치를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창문을 모두 닫고 환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지만 시끄러운 음악과 노랫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삶에는 이렇게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좋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그저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번 워크숍 장소를 예약할 땐 겹치는 행사를 확인해야겠다는 배움을 얻었습니다. 사실 워크숍을 갔던 그 펜션보다 더 조건이 좋은 연수원이 있었지만 동일 시간대에 열리는 행사가 마음에 걸려서 예약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일은 사장님의 미필적 고의도 있었지만 다음 워크숍 때는 내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제목은 타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이지만 타인의 감정뿐 아니라 나의 감정, 그리고 온갖 외부 자극과 상황과 사건들은 흔히 우리를 쥐고 흔들어댑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내 삶의 평화와 만족감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인지하는 지점에서 멈추고 그 너머로 더 나아가 판단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붙들려 끌려가지 않도록 나의 중심을 잡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사람은 사랑과 두려움, 이 두 가지 감정에 이끌려 움직이는데 평화를 위한다면 항상 사랑을 선택하라는 문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장입니다. 제 생각을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타인을 어떻게 대할지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내 삶의 틀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자존감과 행복감, 내면의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지금까지의 내 삶은 내가 만들어 온 것이고 따라서 내 책임이며 앞으로의 삶도 내가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사랑과 평화에 입각한 태도를 선택해서 행동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많은 후회를 하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이 내 맘대로 한번 시원하게 살아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곧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조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것은 곧 자기 인생 하루하루 선택의 기로에서 좋지 않은 선택을 했었다는 뜻이 됩니다. 삶에는 정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있는 것들을 어쩔 수 없는 것들로 너무나 자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에 다다르면 가장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에 그때 가서야 내가 살아오며 좋지 않은 선택을 했었다는 점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겠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고 늙었다면 더더욱 정신을 차려서 남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주어진 기회가 더 적으니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좋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나 자신, 그리고 내 감정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나 자신을 꿈꾸고 연습하시면 비록 당장 완벽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인생은 점점 더 보람차고 행복해집니다. 인격과 정신의 성장이 주는 기쁨은 물질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고 거대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좋은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